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017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주요 내용. 첫 번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증금에 대해서 1.8% 이자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1.6%도 0.2% 인하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마일리지라든지 상품권 결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보완했습니다. 보시면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그런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품을 공급하고 만원짜리 물품을 공급하고 구매자로부터 9,000원만 받고 1,000원은 예전에 내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이렇게 받는다, 결제를 한다. 그러니까 즉 만원짜리를 공급했지만은 실제 대금은 9,000원만 받고 1,000원은 예전에 내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를 했는 경우에는 그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1,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까지는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과세 표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사가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줘가지고 내가 만원짜리를 공급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9,000원 대금을 받고 1,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에서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용카드사에서 적립해준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용카드사에 다시 그걸 제출해서 1,000원 부분을 보전받는다면은 실제 내가 사업자인 내가 소비자로부터 9,000원 받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로부터 1,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총 받은 만원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차감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적립해준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일리지 부분을 다시 금전으로 환가해 가지고 금전을 받은 부분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즉 대가 받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 공제 적용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연간 500만원, 공급가액의 1.3%를 해주던 것을 매출액 기준이 10억을 넘더라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2017년 1월 1일부터는 매출액 10억 기준으로 초과하는,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이하의 그래도 약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발행세 공제를 적용하는 걸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 공제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점, 음식점, 숙박업, 그 다음에 전문직 사업자 등 주로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2018년도까지는 1.3%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연간, 분기가 아니라 연간 500만원까지 발행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공제에 관련된 겁니다. 음식점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제품을 만든 제조업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 이하인 6개월 기준입니다. 기당 1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매출액의 60%까지 면세 물품 구입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8분의 8%를 해준다. 음식점에. 그러면 해당 음식점 매출액이 6개월에 1억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1억을 판매하기 위해서 면세 예를 들어서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고기 이런 걸 구입한 게 1억을 매출하기 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구입했다.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은 매출액 1억 부분에 대해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108분의 8을 적용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억 이하인데 조금 전에 말씀 생선이라든지 고기 매입분이 한 8천만 원 된다. 8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60%인 6천만 원에 대해서만 108분의 8을 적용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억까지는 55%, 그다음에 2억 초과를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45%까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면세 구입 금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했으나 2017년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은 당연히 공급하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하거나 계속 거래처인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청 기한이 작년까지는 물품을 공급받고 즉 발급 시기인 늦어도 발급 시기인 다음 달 10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로 신청을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왕의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 취득 증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조기환급 신청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원의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라든지 기업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라든지 특별약정 이행 중인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세율 적용 외야 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시면은 비거주자에게 외야 획득 목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제공하면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범위가 애매해서 지금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제외하는 비거주자가 누구냐면은 국내에 거소를 둔 비거주자 개인, 그 다음에 외교 공간 등의 소속 직원, 그 다음에 유엔군, 그 다음에 미군 군무원 등은 비거주자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